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제 제3의 길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정치인이 돼 네.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충분히 당대표가 되든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 그 길도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럼요. 네. 예. 그게 사실은 그게 더 좋죠. 더 좋다. 그게 더 현실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네. 올 총선, 4월 네. 총선도 그런 기회가 오면 이현주 의원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죠. 고려한다는 근데 것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는 국힘은 아니기 때문에 탈당을 하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 그리고 또 개혁 그 연합신당이라는 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 한 세 가지 정도 카드는 이현주 의원께서 이제 고려를 하실 수 있다. 네. 다 예. 열어놓고 보고 있는 열어놓고 거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제3의 길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벤처를 한다는 것이 예.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예. 때문에 제3신당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막 한꺼번에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이준석 신당 또는 뭐 그 이낙연 신당이 결합하는 이런 형태는 이합집산 합정연행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네. 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은 네, 갑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 그게 되려면 평소에 양 세력이 예. 소통을 되게 많이 하면서 신뢰를 쌓아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의기투합해 보자 이래야 되는 거죠. 갑자기 선거 앞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해보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탈당했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이번 총선에 실제 선수로 뛸 수 있다. 이런 것을 결심하고 공표 또는 이렇게 공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세력일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예컨대 이제 이런 거 아니 현실에서 본다면 예. 지금 그럼 가장 정의로운 길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어중간한 길이 제3의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두 길의 제1의 길과 제1의 길을 짬뽕한 다음에 평균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에서 가장 정의로운 길인데 그 정의로운 길은 예를 들면 양당 중에 어떤 한 당하고 길이 비슷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죠? 그럼 그 당하고 그냥 손잡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3의 길이 뭐냐. 철저하게 개혁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관련해서 제3의 길이 뭐냐.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정의로운 길이라고 다수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런데 정치적 셈을 가지고 민주당과 연합을 한다 안 한다를 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정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거대 양당 중에 하나하고 뜻이 같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이현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그 방향이 분명하고 책임이 있고 또 국가관이나 헌신성 그리고 공적 의식 이런 부분은 사실 군더더기 없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론가로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되든 또는 개혁연합신당이 되든 이준석 개혁신당이 되든 만약 총선 국면에서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 이러면 이 세 쪽 어디든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하면 총선에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현주 전 의원의 아마 총선을 앞둔 행보는 굉장히 우리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번 총선 출마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 그것도 배제하진 않아요. 배제하지 않지만. 네. 뭐 가능하면 나가겠지만 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전부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뭐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뭐 이렇게 정말 이상한 상황에 엮여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사라지겠다. 완전히 이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3당에 대해서도 계속 반박만 하는 이유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이 지켜보니까 야, 이도 저도 아니고 정말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관찰자로서 이현주 의원이 갖고 있는 이상과 또 우리 정치 현실이 잘 조화가 되어서 타협을 좀 하긴 해야죠.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현실 하셔야 정치니까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강한 신념의 현실주의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 이후에 이현주 의원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괜찮은 정치를 볼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좀 뛰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네, 네, 네. 중요한 정치 결정하셨을 때 네. 한 번 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 포부 그리고 현실적인 네.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현주 의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